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흥미로운 인터넷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지영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게시물을 클릭했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영은 점점 소름이 돋았다. 그 글은 놀랍게도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과 관련이 있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이 마을에 잠시 머물며 경험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달빛 저택 실종 사건이었다. 약 30년 전 마을 외곽에 위치한 큰 저택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저택은 한때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지만 갑작스러운 그들의 이주 후로 버려졌다. 낡고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두려워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금기된 장소로 변했다. 그날 밤 지영은 달빛 저택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영의 끈질긴 설득에 모시겨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은 후레쉬와 캠코더 그리고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한 뒤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 유난히 밝다는 걸 느꼈다. 저택 앞에 서자 황량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그들을 감쌌다. 기묘한 바람소리와 고무개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영은 지체 없이 저택의 문을 열었다. 주위는 먼지가 가득하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했다. 그들이 거실을 지날 때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 속 사람의 눈이 그들을 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영은 그 초상화가 옛날 저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별탈 없이 몇 시간을 탐험한 후 그들은 다시 입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큰 소리로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당황한 그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 친구가 창문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창문 역시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고립된 자신들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한참 동안 두려움에 얼어붙은 그들은 저택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희미한 웃음소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지영과 그 친구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방마다 들어가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지영의 한 친구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에는 저택의 주인이 새로운 존재와 계약을 하였고 그 존재가 저택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가둔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갇히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초조함에 휩싸인 그 순간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리며 그들 앞에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깜짝 놀란 지영과 친구들은 마치 영문을 모른 듯 얼어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저택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호기심 많고 부주의한 사람들을 이 집에 가두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큰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던 것이었다. 지영과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 후로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낡은 저택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며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지영의 경험은 수많은 온라인 게시물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후로도 그 저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 중 몇몇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지영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이제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제목은 안개 속의 여인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이야기를 클릭했다.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언제나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어 해가 떠도 거의 항상 흐린 날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 안개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안개 속에는 한 여인의 영혼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비운의 인물로 그녀의 원혼이 아직도 이 땅을 떠돌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주인공인 나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도착한 날 마을은 더욱 음산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안개는 마치 비단처럼 땅에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무표정하고 무기력해 보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나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생길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을 근처 숲으로 향했다. 숲속은 더욱 짙은 안개로 가득했고 나무들 사이로 미처 다 가리지 못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긴장감을 더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너무도 분명해서 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한가운데 안개의 가장 깊은 곳에 그녀가 있었다. 흐릿한 모습이었지만 여인은 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유독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슬픔에 젖은 그녀의 눈은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사라지고 숲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그 여인을 본 후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약혼자가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결국 돌아오지 않자 비통한 나머지 그만 그 숲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며 매일 밤 그 숲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마을을 떠났지만 그 여인의 슬픈 눈빛은 잊히지가 않았다. 그리고 매년 오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안개 속에서 흐르는 그 여인의 흐느낌이 어딘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잠기곤 한다. 이야기를 읽으며 맛본 오싹한 서늘함과 슬픈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정말로 그곳에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직도 그 안개 속에 여인을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기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취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나 또한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며 사람들과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사용자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당신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과 꼭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괜찮다면 답장 주세요. 제가 무심코 지나쳤을 메일이었지만 지문이라는 닉네임은 유독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꽤 활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몇 번 글쓰기 대회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문님, 이메일 감사해요. 친구라니,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대화는 이후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문은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었으며 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비슷한 책을 읽었으며 심지어 어린 시절 같은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지문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날씨 얘기나 취미를 넘어 우리는 서로의 비밀과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문이 한 가지에 의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요즘 나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사는 곳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데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닐까 걱정되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웠지만 그가 겪는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SNS 설정을 최대한 개인적으로 바꾸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단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지문은 다시 연락해왔는데 이번에는 새벽 3시에 도착한 메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했어. 그런데도 계속 이상해. 누군가 내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특히 집 뒤편 공원에 오래된 미끄럼틀 주변 거기에서 매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와줘.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상황을 받아들였던 나는 그 메일을 읽고 난 후 밤새도록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장된 이야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문의 두려움이 진실이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나흘이 지나도록 지문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활동도 중단되었습니다. 걱정이 커져갈 무렵 지문으로부터 마지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 소중한 것들을 해쳤으니 그들이 나를 쫓고 있어. 하지만 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이야. 부디 안전하길 바래. 그리고 지문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나는 지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는 커뮤니티에서 필터링되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그가 언급했던 공원에 미끄럼틀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미끄럼틀 주변에서 기이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숲풀 속에 감춰져 있던 작은 나무 조각이 휘날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곳을 서둘러 떠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지문을 떠올립니다. 그가 어떤 장난을 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에 의해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와 나눴던 진솔한 대화와 그의 마지막 메일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주변을 지날 때마다 어쩌면 지문이 그곳 한자리에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